동전은 무심하게도 양동이에게 손을 들어줬습니다. 내가 졌다, 잘 있어라라며 씁쓸하게 돌아서던 공정한 원장의 그 뒷모습, 여러분도 보셨죠? 사나이의 약속이라며 쿨하게 돌아섰지만 정한의 발걸음은 마치 진흙탕을 걷듯 무겁기만 합니다. 사실 이 공명정대한 의원은 정한에게 그리고 온정시장 사람들에게 단순히 병원 그 이상의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지난 30년 동안 이 동네의 유일한 병원이자 가난하고 고단한 상인들과 홀로 사는 어르신들의 뜨끈한 사랑방이었습니다. 사실 이 온정시장 근처에는 제대로 된 병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 정한이 이사를 가버린다면 아픈 다리를 끌고 먼 시내 병원까지 가야 할 어르신들의 막막함은 누가 책임질까요? 정한은 진료실 창밖으로 오가는 동네 사람들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돈을 벌기보다는 사람을 살리는 게 먼저였던 낭만파 의사였기에 치료비 대신 밭에서 갓 딴 고구마나 검은 비닐봉지에 담긴 떡을 내미는 정을 차마 거절하지 못해 늘 적자에 시달렸지만 그게 이 병원을 지탱해온 진짜 힘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내 한성미의 마음은 조급하기만 합니다. 성미는 많은 이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허영심 때문에 화려한 곳으로 떠나려는 게 아닙니다. 어린 시절 할머니 밑에서 어렵게 자랐던 그녀에게 지금의 가난과 악연은 반드시 끊어내야 할 굴레였습니다. 우리 정말 이사갈 형편은 되는 거야? 라고 조심스레 묻는 정한에게 성미는 단호하게 나만 믿어라고 말합니다. 사실 그녀는 자신의 커리어를 쏟아부어 집안을 일으켜 세워야 한다는 처절한 책임감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수익 없는 의원과 의사시험에 낙방한 아들, 그리고 평생 눈물로 약국을 지켜온 시어머니 선에까지 이 모든 짐을 홀로 지고 완벽한 가족이라는 성벽을 쌓기 위해 분투해온 것이죠. 그런 성미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집니다. 사활을 걸었던 단독 방송 출연이 방송사 내부 사정으로 인해 잠정 연기된 것이죠. 겉으로는 당당하게 이사를 추진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무너져가는 계획을 붙잡으며 성미는 남모를 눈물을 삼킵니다. 자신의 성공만이 가족을 구원할 유일한 처방전이라 믿었던 그녀에게 이 예상치 못한 제동은 단순한 일정 변경이 아니라 생존을 위협하는 신호탄처럼 느껴집니다. 돈도 명예도 아닌 오직 가족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채찍질해온 성미의 고단한 진심이 온정시장의 낡은 정서와 부딪히며 서글픈 불협화음을 내고 있습니다. 이사를 두고 정한의 무거운 책임감과 성미의 고단한 질주가 팽팽하게 맞섭니다. 이 틈을 노려 성미를 온정시장에서 완전히 몰아내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차세리입니다. 그녀의 검은 그림자가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과연 세리는 어떤 비릿한 제안으로 성미의 자존심을 건드리게 될까요? 이때를 놓칠 리 없는 앙숙 차세리가 비릿한 미소를 띠며 성미의 앞에 나타납니다. 카페에서 마주한 세리는 형편이 빠듯해서 옮기기 힘든 것 아니냐며 성미의 가장 예민한 자존심을 사정없이 긁어대려. 사실 세리의 진짜 속셈은 이사 비용을 지원해주겠다는 핑계로 성미를 온정시장에서 완전히 퇴출하고 자신의 집안이 시장 상권을 장악하게 하려는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성미는 치밀어 오르는 수치심과 분노를 억누르며 자신이 무너지면 가족도 무너진다는 절박함으로 다시 한번 차가운 평정심을 가장합니다. 한성미가 밖에서 홀로 사투를 벌이는 사이 딸 주아는 회사에서 더 잔인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한때 누구보다 따뜻했던 현빈의 뒤끝 있는 태도 때문에 주아의 서러움은 폭발하기 직전입니다. 태안그룹 패션 사업부의 공기는 그야말로 얼음장 같습니다. 주아가 가족을 지키기 위해 현빈의 마음을 거절한 이후 두 사람 사이엔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이 세워졌죠. 주아는 새로 기획한 FG 프리미엄 라인의 디자인 포인트를 현빈 앞에서 브리핑합니다. 열정적으로 자신의 꿈을 설명하는 주아의 모습을 보며 현빈은 자신도 모르게 입가에 옅고 따뜻한 미소를 띄웁니다. 하지만 주아가 고개를 드는 찰나 그는 언제 그랬냐는 듯 차가운 얼굴로 돌아가 공적인 얘기만 합시다라며 선을 긋습니다. 이런 현빈의 태도를 분석해보면 좋아하는 감정이 크고 상처가 깊을수록 자신의 약해진 마음을 들키지 않기 위해 오히려 반대로 더 냉정하게 행동하는 것이죠. 연애학적으로는 거절당한 남자의 상처받은 자존심이 부리는 얄미운 뒤끝이기도 합니다.
현빈은 주아에게 자신의 부재가 얼마나 큰 서운함인지 확인시켜주고 싶어하는 고도의 심리전을 펼치고 있는 셈입니다. 특히 이번 회차에서 시청자들의 가슴을 답답하게 만드는 건 바로 의상 협찬을 둘러싼 오해입니다. 사실 이 협찬은 원래 현빈이 주아를 위해 먼저 세심하게 준비했던 계획이었습니다. 딸이 만든 브랜드의 옷을 엄마가 입으면 얼마나 의미 있고 이미지와도 잘 어울리겠냐며 주아의 커리어와 엄마 성미의 위상을 동시에 챙겨주려던 현빈의 깊은 배려였죠. 주아는 엄마 성미에게 자신의 회사라는 사실을 숨긴 채 넌지시 의상 협찬받을 생각 있냐고 물었지만 성미는 번거롭고 불편하다며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주아의 거절 이후 마음이 상한 현빈은 결국 황보혜수 부사장과의 저녁 술자리에서 한성미 박사님 진행은 스톱하는 게 좋겠다며 먼저 제안을 거둬들입니다. 주아는 이런 내막도 모른 채 현빈이 중요한 외부 미팅에 자신을 두고 혼자 가버리는 등 사사건건 거리를 두자 서러움이 폭발합니다. 주아는 현빈의 사무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그를 바라보며 묻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서운하게 하세요? 한때 누구보다 든든한 지원군이었던 현빈의 차가운 등 뒤에서 주아는 가족을 선택한 대가가 이토록 시리고 아픈 것인지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과거 현빈은 따돌림 당하던 자신을 구원해준 주아를 30년 동안 첫사랑으로 간직해왔습니다. 그런 그가 이제는 주아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는 사람이 되어버린 이 아이러니한 상황은 보는 이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냅니다. 현빈의 차가운 태도는 사실 나를 좀 더 봐달라는 소리 없는 아우성이자 가족이라는 벽 앞에 무너진 자신의 사랑에 대한 슬픈 반항인 것이죠. 주아 역시 씩씩하게 일에 집중하려 애쓰지만 현빈이 예전처럼 따뜻하게 웃어주지 않는 현실에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듯한 공허함을 느낍니다. 두 사람의 엇갈린 자존심과 깊어지는 오해는 앞으로 공씨 가문과 양씨 가문의 갈등이 깊어질수록 더욱 위태로운 로맨스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공주아와 양현빈의 오피스 멜로가 지독한 냉전을 겪는 사이 온정시장 놀이터에서는 더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집니다. 평소 아무렇지 않은 척 가족들을 챙기던 순둥이 삼촌 대한이 갑자기 배를 움켜쥐며 쓰러지는데 그 고통의 시작점에는 원수 집안의 양동숙이 있었습니다. 온정시장 놀이터. 평소라면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을 그곳에서 공대하는 양동숙을 마주치게 됩니다. 대한은 그저 조용히 지나가려 했지만 동숙은 차가운 냉소를 띠며 대한의 가장 아픈 구석을 후벼 파고 말죠. 그러게 그쪽이 마누라 간수를 잘했어야지라는 동숙의 독설이 허공을 가르는 순간 대한은 마치 칼에 찔린 듯 비명을 지르며 배를 움켜쥐고 주저앉습니다. 성미와 정아는 이를 두고 시민성 복통이라 진단하는데요. 시민성 복통이라는 말이 조금 생소하시죠? 쉽게 말씀드리자면 정신적인 충격이나 극심한 스트레스가 몸의 통증으로 고스란히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내 마음이 너무 아프고 괴로운데 겉으로 표현하지 못하니 몸이 대신 비명을 지르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스트레스만 받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쥐어짜듯 아픈 경험 있으시죠? 마음 처방과 함께 위를 보호해줄 영양 한 알이 필요한 때입니다. 대한에게 양동숙은 단순한 이웃이 아닙니다. 그녀는 30년 전 아버지가 어머니를 버리고 떠났던 그 비극적인 과거를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동시에 최근 자신을 배신하고 돈을 들고 도망친 아내 희경의 상처를 떠올리게 하는 트라우마의 방아쇠였습니다. 동숙의 말 한마디에 대한의 무의식 속에 잠들어 있던 배신감과 슬픔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며 실제 장기가 꼬이는 듯한 극심한 고통을 유발한 것이죠. 가족들은 대한이 이 지긋지긋한 온정시장을 떠나야만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믿고 이사를 서두르지만 정작 대한의 속마음은 정반대였습니다. 대한아, 동숙이 보면 아프다며 라고 걱정하는 엄마 선혜에게 배 아픈 거 맞아요. 저 내일 내시경 할 거예요 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건강이 걱정돼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 병원이 온정시장에서 어떤 의미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30년 세월 동안 동네 어르신들의 유일한 사랑방이자 안식처였던 공명정대한 의원이 사라졌을 때 이웃들이 겪을 상실감, 그리고 무엇보다 형 정한이 지켜온 이 가업에 대한 깊은 애착이 그의 발길을 붙잡고 있었던 것이죠.
대안은 자신의 개인적인 아픔을 치유하는 것보다 이 공동체를 지키는 것이 자신의 존재 이유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내시경실, 마취약 기운이 퍼지며 의식이 가물가물해지는 찰나 대안의 무방비한 진심이 함께 터져나옵니다. 엄마, 이사 못 가요. 곁을 지키던 선혜와 정한, 그리고 간호조무사 진아는 그 한마디에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충격을 받습니다. 그건 단순한 잠꼬대가 아니었습니다. 아내에게 버림받고 만신창이가 된 자신을 유일하게 품어주었던 이 낡은 병원을 차마 등질 수 없었던 한 남자의 처절한 고백이었죠. 대안의 이 눈물겨운 진심은 가족을 위해 무조건 이사를 가야 한다고 믿었던 성미의 확신을 뿌리째 흔들어 놓게 될 것입니다. 공대안의 이 고백은 가족들에게 이사보다 더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지 묻게 합니다. 하지만 성미를 기다리는 시련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사를 위해 사활을 걸었던 그녀의 계획이 외부의 거대한 벽에 부딪히며 예상치 못한 파국을 맞이하게 되거든요. 영상의 대미를 장식할 12회 예측과 충격적인 반전, 지금 바로 확인하시죠. 자, 이제 다음 회의 결론을 예측해 볼까요? 성민은 이사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방송 촬영에 공을 들이지만 방송국 내부 사정으로 스톱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아마도 최근 성미의 가족 불륜 스캔들과 방송 연기 소식을 접하고 브랜드 이미지 타격을 우려해 내린 결정으로 보입니다. 자신의 성공으로 가족을 구원하려던 성미의 계획은 이제 완전히 수포로 돌아갈 위기에 처합니다. 하지만 이때 이 위기를 극복하는 열쇠는 뜻밖의 곳에서 나타납니다. 바로 시어머니 선혜입니다. 선혜는 집을 보러 온 소장님을 맞이하지만 대안의 진심을 알게 된 후 단호하게 말합니다. 우리 이사 안 갑니다 라고요. 주아 역시 현빈의 차가운 태도 뒤에 숨겨진 상처를 눈치채고 먼저 사과를 건네며 두 사람의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입니다. 12회 엔딩에서 성민은 텅 빈 거실에 앉아 대안의 내시경 고백 영상을 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결심하죠. 이제는 화려한 탈출이 아니라 함께 버티는 삶을 선택하기로요. 이사가 취소되었다는 소식에 양동익과 차세리는 경악하고 성민은 다시 의원 진료실로 돌아와 남편 정한의 손을 꼭 잡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이희경과 민용길이 온정시장에 다시 나타났다는 정기범 순경의 다급한 연락이 오며 12회는 폭풍 같은 마무리를 짓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후일담입니다. 죄짓고 도망갔던 민용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양동익에게 호되게 맞고 강화도의 낡은 미용실에서 석고대죄하며 지내고 있다네요. 가족을 버린 죄, 밥 한 톨도 아까운 법이죠. 대안의 아픈 진심과 성미의 고단한 책임감,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진정한 행복은 평수 넓은 아파트가 아니라 마음 편히 발 뻗고 잘 수 있는 내 사람들의 곁이라는 것을 이 드라마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